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한 사람이 150만 달러라는 거대한 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였는지 뉴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게임쇼 아마 눈에 익고 TV나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제퍼디라는 게임을 통해서 맷 아모디오라는 사람이 38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38연승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을 걸고 하여서 1.5 밀리언 달러, 150만 달러의 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CNBC에서는 이 맷 아모디오를 인터뷰를 하여서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퍼디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사진이 알렉스 트레벡이란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게임쇼의 호스트 되겠는데요.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은 굉장히 낯에 익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2020년에 췌장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셨거든요. 암 선고를 받고서 영상에 나와서 투병 중이다,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제퍼디 쇼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영을 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게임쇼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선 켄 제닝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역사적인 74연승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쇼는 3명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이기면 다음 주에 출연을 하고 2명은 새로운 출연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여서 74연승을 하게 됐는데요. 거의 뭐 전설적인 기록이 되겠고요. 정규 시즌 이외에도 추가로 토너먼트 게임 등의 스페셜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하여서 누적된 상금이 거의 45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켄 제닝스 분께서 알렉스 트레벡 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새로 게임쇼 호스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임스 홀츠 하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제퍼드 32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이외에도 스페셜 토너먼트 게임 등에도 참석을 하고 우승을 하여서 우승 상금이 2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이 맷 아모디오는 이제 1990년생 되겠고요. 이제 이 사람이 38연승을 해서 사실 이 연승 기록으로는 제임스 홀츠 하워보다는 많은데요. 이 연승 기록이 깨진 지 작년 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토너먼트 게임이랑 번외 게임 등은 참여하지 않아서 상금은 정규 시즌에서 얻은 150만 달러 정도라고 그럽니다. 여기 사진에 이렇게 실제 금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예일 대학에서 컴퓨터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뉴스가 업데이트돼서 이번 장을 더했는데요. 이 에이미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 수요일에 세컨드 롱기스트, 즉 연승 기록 2위 자리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40연승을 함으로써 오늘 소개시켜드릴 맷 아모디오의 38연승 기록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현재 누적 상금은 13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금을 다 내고 나면은 75만 달러가 남는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반 정도가 날아가는 건데요. 75만 달러도 적은 돈은 아닌데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가니까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연승 기록과 최고 상금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방금 소개시켜 드린 에이미 슈나이더 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 40연승을 하였기 때문에 2위 자리가 바뀔 것이고요. 예, 이미 소개시켜 드린 켄 제닝스가 74연승을 하였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맷 아모디오가 38연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정규 게임인데요. 정규 게임 이외에 한 스페셜 토너먼트 게임 상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켄 제닝스가 250만 달러, 제임스 홀츠하우가 240만 달러, 맷 아모디어가 150만 달러로 이런 식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CNBC에서 이 맷 아모디어에게 150만 달러 벌은 상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CNBC의 유명 호스트 짐 크레이머 되겠죠? 그 상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맷 아모디어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보링 앤서, 굉장히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롱텀 인베스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홀드하겠다,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범 답안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데이 투 데이 트레이딩, 계속 단타를 치면서 빈번하게 트레이드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그럽니다. Too much for me to keep track of.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식의 투자 방향은 옳지 않겠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요, 인덱스 펀드를 사고 small amount of bond를 한다고 그럽니다. 즉 인덱스 펀드 위주로 가면서 약간의 채권을 추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매년 리밸런싱을 하여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How can you go wrong? 직역하자면 잘못될 수가 없다는데요. 조금 번역을 하자면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맷 아모디오는요, 현재 예일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굉장히 머리 좋은 학생이고요. 1990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32살이 되었습니다. 60세 넘어서 은퇴를 하니까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150만 달러에서 세금을 떼면 사실은 좀 더 많이 뗄 것 같은데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분의 1인 50만 달러를 세금으로 간다고 해놓고요. 매년 수익률 8%에서 1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컴퓨터 박사과정 나왔으면은 뭐 어디든 취직을 못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돈은 꺼내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두는 것으로 제가 한번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투자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150만 달러 상금에서 50만 달러는 세금으로 냈다고 치고요. 100만 달러를 투자를 하였고요. 다달이 추가되는 금액은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투자를 하였고요. 매년 8%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오른쪽을 보시면요. 30년 뒤에는 이 돈이 10 밀리언, 거의 1000만 달러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돈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확실히 복리의 효과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조금 더 그 경사가 올라가서 속도가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세가 넘어서도 이 돈을 빼지 않고 그대로 계속 놔두면요. 나중에는 그 증가되는 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오겠죠. 8%로 했을 때 1000만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다음은 10%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시작하는 금액은 100만 달러, 밀리언 달러가 되겠고요. 추가되는 금액은 0이고 30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의 복리가 붙는다고 하면은요. 30년 후에는 이 돈이 1,700만 달러로 불어나게 됩니다. 물론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중간에 돈을 꺼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산으로 인한 이론적인 결과란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맷 아모디오 경우는 제퍼디 게임을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걸어서 그만큼 더 따올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걸어서 많이 따왔는데요. 게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미있게 하였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본인 입으로도 재미없게 패시브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서 가만히 계속 가지고 있는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식, 채권에 붙는 배당으로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붙은 돈에 다시 배당이 추가돼서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컴파운드 그로스, 복리 효과 역시 누리게 되고요. 특정한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자기 나이에 맞게 적은 양의 채권까지 포함을 하여서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 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을 하려는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내놔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걱정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고 여유 자금을 계속 꾸준히 넣으면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더욱더 크게 불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